JTBC 저녁 뉴스입니다. 임실군과 지역 정치권이 오염 토양 정화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과 신민 임실군수는 오염 토양 정화 시설이 임실에 들어서는데도 업체 주소지인 광주시에게 등록과 허가권을 주는 건 문제라며 광주시는 관련 절차를 취소하고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한 토양환경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신민 군수는 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노위 수석 전문위원, 환경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스마트팜 밸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팜 밸리 반대 대책위원회는 김제 스마트팜 밸리 기본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생태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 부지를 찾는 등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미 생태 환경 대책과 농업 발전 방안을 세웠다며 스마트팜 밸리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노조가 지난 2016년에 도입한 대표이사 공모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노조는 대표이사 공모제 폐지는 책임 경영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지난 2017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을 또다시 경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공모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 용복동 일대 소나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용복동의 소나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종 판명됐다며 전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발생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중인동과 김제시 금구면 일대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탁 규모 세계 1위인 뉴욕 멜론 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멜론 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맺은 협약을 통해서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 교육, 직원 상호 교류 근무, 연수 과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수탁 규모 1, 2위를 다투는 SSBT와 뉴욕 멜론 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돈 한국법인 대표님. 지난해 전북의 땅값이 2017년에 비해서 평균 2.7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4.58%보다 낮은 것입니다. 군산 조선소와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의 땅값은 지난해 1.92%가 떨어져서 땅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울산 동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90호항 앞바다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창과 부안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공개 변론에는 양측 군수와 관련 업무를 맡은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6년 부안군이 90호항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의 점유 사용을 허가하면서 자치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씨가 어제 낮 12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도부 코치 A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해서 분석을 의뢰한 검찰은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 안으로 A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익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9살 문 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그제 김제한 모텔에서 각성제 일종인 메삼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뒤에 다음 날 아내가 마약을 한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문 씨와 아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문 씨의 차 안에서는 마약 투약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비를 빼돌린 장애인 시설 대표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 대표 A씨와 아들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장애인 시설 운영비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아들은 지난 2015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보통 수준 이상의 공기질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가 영하 4도, 익산 영하 6도, 무주 영하 7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임실군과 지역 정치권이 오염토양 반입청화 시설 퇴출을 위해서 국회를 찾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주의 한 인터넷 쇼핑몰이 현금 거래를 유도한 뒤에 문을 닫아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거래하는 미국의 뉴욕 멜론 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해서 전북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가 도도동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항공 소음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8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